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나 세율 인상 등을 보류한 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1월 예정했던 이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고 10%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신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 장벽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힘을 얻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9% 상승한 25,538.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2% 오른 2,760.16에, 나스닥 지수는 0.79% 상승한 7,330.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펙의 내부위원회가 10월 산유량 대비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의 감산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오펙의 경제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정례 회동을 앞둔 시나리오 점검 결과 후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이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립금리 하락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저물가 대응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은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난 4분의 1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중립금리가 하락한 점은 인플레 목표제 아래에서 인플레 기대를 적절히 고정하는 데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96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던 외국인들도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1%대 양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 월간 기준으로도 양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휴전에 들어간 만큼 우리 시장도 2100선까지 오르면서 안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지난주 주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던 이벤트였는데요. 양국은 약 90일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국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지수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점검해보고 이번 주 시장 상황도 전망해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했던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흐름 개선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해봅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1%대 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말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진짜 휴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가장 큰 어떤 시장 내 가늠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 일단 긍정적인 소식 우리 시장에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비롯해 이번 주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 가능성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G2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속도의 둔화, 속도가 좀 늦춰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이라는 어떤 기조는 계속 유지되기는 하지만 통화 긴축의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다수,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시장 내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연말 소비.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사상 최대의 미국 매출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특히 말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소비 시장은 여전히 굳건하고 소위 말하는 앞으로의 소비 증가 가능성 상당 부분 짙게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 국제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번 주 오펙 회의 예정에 있긴 합니다만은 감산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제유가 $70 대비 $50 $50도 순간적으로 깨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 25%, 30% 정도 최고가 대비 급락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크게 나타났고, 이런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은 주요국 통화 스탠스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다소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점. 여기에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죠.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소비로 바로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난주 우리 시장 내 다소간 발목을 잡았었던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시장 내 팡 주식들,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T 기술주들, IT 부품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하방 압력이 계속되어 왔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2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 다시금 주가 반등의 기회로 지금 현재 삼아지고 있다라는 점,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소위 말하는 산업의
어떤 그 성장세 둔화 국면은 조금 좀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 분명히 들게 하고 있고요. 과거 애플 컴퓨터의 주가 자사주 매입 소각 사례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일단 기업의 성장세가 멈춰지게 되면 재무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사주 매입이랄지 자사주 소각이랄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주주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 내지는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 일단 영업적인 성장성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들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영업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악화 내지는 둔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소각이라는 상당히 극단적인 처방을 시장 내에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거꾸로 좀 상반된 시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번 주는 다양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안도랠리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일단 90일간 상당히 어떤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아마도 시장 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 가지. 두 번째 1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페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추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시장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통화 긴축의 스탠스에 상당히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오펙 회의에서 아마도 10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의 감산 가능성 제시가 되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유가 사실 소위 말하는 $50 선에서의 어떤 그 안정 양상 이 부분을 크게 탈피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관련해서 저유가 기조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떤 동맹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감산을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다시 반등, 큰 상승,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50 전후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70 시절의 국제 유가와 $50 시절의 국제 유가 분명히 다른 면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물가라는 부분에는 하방 압력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FOMC의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소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어떤 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그 세 가지 분위기가 결국은 우리 신흥국 증시의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유동성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번 주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사주 매입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주가치 제고 특히나 최근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확산 이와 관련된 최대의 목표는 주주가치 제고다라는 점. 주주가치 제고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당의 확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마침 12월 들어왔습니다. 이제 12월 30 연말 배당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당 기산일을 앞두고 분명히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그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두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배당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번 주
시장 내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 증시의 변화, 오늘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상 이 아시아 증시는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일단 90일간의 휴전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 국가인 중국 증시의 반등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중국 증시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 부분, 우리가 그동안 상당 부분 이야기해왔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 그들 스스로의 평가, 오히려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전망치를, 예상치를 상회하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중국 시장의 결과물이 나와준다라면 일단 시장 긍정적인 흐름 지속 가능성, 소위 말하는 안도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오늘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1.75%로 25bp 금리 인상을 1년 만에 단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 이미 11월 CPI는 아마도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우리 시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FOMC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여기에 조금 더 아마 포커스가 맺혀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가 과연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유도할지 안 할지, 아마 어떤 그 흐름 그리고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온도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펙 정기총회 6일과 7일 양일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FOMC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연말 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판가름질 수 있는 오펙 정기총회가 6일과 7일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 짚어주셨는데 오늘 10시 반부터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 조금 더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좀 더 나아질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 움직임도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중국 위안화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격화, 무역 분쟁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미국은 관세 인상이라는 그런 정책으로 중국에 대응을 했고요. 중국은 거꾸로 위안화 환율의 절하라는 그림을 통해서 관세 인상한 부분만큼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서 수출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는 그런 상대적인 환율 정책을 그동안 활용을 해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면, 아마도 지금 최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위안화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안화의 절하가 절상 쪽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원화의 환율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우리가 분명히 좀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분명히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일단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90일 동안 아무것도 서로 공격도 하지 말고 더 이상 헐뜯기도 하지 말고 그냥
합의만, 어떤 그 협상만 계속해서 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절충안 찾았습니다.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합의에는 불발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그림은 피했다라는 점, 이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월에 만에 하나 트럼프가 그동안 예고를 해왔었던 대로 2천억 달러에 대한 10% 현행 관세 부분이 25%로 인상이 됐더라면 아마도 시장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과 관련된 그런 수출주들 상당히 힘든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런 그 우려감이 일단은 안도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눌려왔었고 그동안 부담스럽게 여겨왔었던 그런 종목군들, 그런 산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투자 심리 개선, 관심 포트폴리오, 그동안 눌렸던 종목, 그동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증발했었던 그런 종목군을 찾는 것이 지금은 제일 최우선이다라는 점,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격화됐었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예고가 되면서 결국은 시총대형 우량주, 외국인 선호주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뭐 나라도 있고요, 업종도 있습니다. 뭐 대만이랄지 칠레랄지 한국 각각 25%가 넘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신흥국 투자 심리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그리고 외국인들 선호가 어떤 종목을 가장 크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일단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일단 2천억 원의 순매수,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순매도에서 월간 기준으로 순매수 기조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 부분이 하반기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면 12월 한 달 외국인의 수급 개선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외국인 선호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고퍼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다소간 조금 여전히 좀 불확실성의 우려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바이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인 견지 계속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IT 기술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개선이 되어 가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팡 주식에 대한 개선, 수급 개선, 분명히 투자 심리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IT 중심의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반등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대미 중간 수출 관련주들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대미, 중국 중간 수출 한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 주자가 아무래도 IT 부품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분명히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반등, 반전 가장 먼저 나타날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11월 한 달 동안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 주셨는데 이 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금리가 이 중등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의 증언이랄지 그리고 오펙 회의랄지 상당 부분 FOMC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힌트를 삼을 만한 그런 이슈들 내지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뉴스가 일단 시장에 기대감을 주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상당 부분 많아지게 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스탠스 변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했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12월 금리 인상 전망 가능성은 시장 내에서 한 77%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FOMC 일단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장 내 계속 알려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2월 금리 인상이 아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조건 하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이 과연 3차례일까, 2차례일까, 아니면 한 차례에 그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변화 부분, 오펙 회의에서의 어떤 그 감산이랄지 국제 유가의 변화 가능성, 앞으로 상당 부분 FOMC의 금리 스탠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내일 결코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장기간 시장 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의 상황, 경제 지표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 그 경제 지표의 시장의 관심은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마다 어떻게 FOMC 통화 스탠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결국 시장의 관심은 FOMC의 통화 스탠스다.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만 그 발표되는 지표가 어떻게 FOMC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라는 점. 오펙 회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펙 회의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펙 회의에서 나오는 결정이 결국은 FOMC 금리 결정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 보이고요. 앞서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중요한 힌트는 중국 위안화의 변화다, 변동성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FOMC 스탠스의 변화, FOMC의 스탠스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힌트는 달러화의 방향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달러화의 방향성 분명하게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FOMC 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은 분명히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따라서 FOMC 금리 스탠스, 오펙 회의, 달러화의 방향성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모셔서 앞으로 통화 스탠스가 어떤 방향을 보일지 판가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지표에 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연말 우리는 소비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간 연간 소비의 40% 정도가 집중되는 11월, 12월 소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말 소비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물가라는 것이 측면 한 가지. 그리고 제가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는 어쨌든 어떤 그 소득에 있어서 그 기름 가격, 자동차 기름을 쓰는 그 가격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와 거의 고정비와 유사한 수준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 그러면 국제유가가 하락을 해서 가솔린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가정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그럼 소비 확대의 결과물은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은 유통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그들이 제일 많이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IT 기기, IT 가전제품, IT 그리고 의류, 그리고 화장품류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이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된 관심 포트폴리오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유가와 달러화의 방향에 주목을 하면서 금리 인상 이 플로우를 빠르게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가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KB금융이 그 예인데 이렇게 되면 배당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 자사주 매입을 왜 하고 있을까? 결국은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주가의 하락을 방지한다. 주가의 하락을,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주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하락을 했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의 주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 주주들의 이탈 방지다라는 그런 차원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당장 대기업군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 3개의 기업,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발표했지요. 22조 원의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 현대차 2,7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발표. 그리고 KB금융지주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 주주가치 제고다라는 점. 주주가치 제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또 한 가지 배당의 확대라는 점. 따라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어찌 보면 배당의 확대라는 쪽으로 확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대감을 가지셔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지금 현재 나의 영업 상황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고 나의 손익계산서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주주가치 제고라는 그림이 같이 이어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조금 이런 부분 의심을 되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그들의 사업의 힘든 어떤 그 사업의 역경 내지는 사업이 상당 부분 고전을 면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전망 역시 거꾸로 작용이 되진 않았는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자사주 매입이랄지 자사주 소각이랄지 그리고 배당의 확대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문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EPS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사주 소각을 해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나의 몫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PS, 이익 대비 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자본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이익은 그대로 머문다 하더라도 EPS는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측면의 재무적인 개선 방법을 노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
그러면 결국 연말 배당 기산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 확대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장 투자 심리의 이동 경로를 잘 생각하시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늘려보시는 것이 좋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투자 전략,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시장 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외국인 돌아오는 쪽에 관심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외국인 선호주에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외국인 선호주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뭐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저평가 우량주로의 관심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 IT, 가전, 의류, 화장품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 초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부 정책 발표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5G 이제 상용화에 따른 5G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움직임 시장 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알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될지 아마도 단기, 중기, 중장기 이 그림 그려나가는 어떤 그 흐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시작된 비는 현재 전국 곳곳으로 확대된 상태인데요. 중북부의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 이남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서 비가 올 텐데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 곳곳에 20에서 50, 중부와 경북 북부에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올 텐데요. 이 추위 속에 내리는 비라서 눈도 함께 섞여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한낮에도 15도 선까지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을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강릉 15도, 울진은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16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